예, 북한에 요즘에 큰 비가 내려서 수해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험한 말을 해놨는데 자, 오늘 이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북한 보도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하셨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어요. 자, 수해 지원. 그러니까 북한에 물난리가 굉장히 크게 났나 봐요.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지역이 물에 잠길 정도로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간 SUV 차량도 또 물에 잠길 정도로 예, 수해 보트를 복구가 타네요, 보트를. 맞습니다. 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북한의 수해 관련 지원을 제의한 게 12년 만일 정도로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냥 간과하기에는 그 피해가 위중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적들이 날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온정의 손길을 차갑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적 변호사님. 그러니까 북한에 그만큼 피해가 안 났는데 우리 정부가 또는 남쪽의 언론들이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집을 잃고 죽었다. 또 헬기가 추락해서 인명피해가 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 다 구조해냈고 하나도 다 뭐 손해간 게 없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이제 내부적으로 민심 위반을 막으려면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민심 위반을 막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붕만 남은 게 마을이 통째로 다 잠기고 하잖아요. 예. 이게 피해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크게 위반하니까 아마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게 아닌가 예. 이래 보이고요. 예. 저 구명보트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아마 잠수부들이 있지 않을까 왜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구명조끼도 안 입고 저렇게 위험한 데 있는데 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 다 해놓고 쇼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게 한다. 예. 이걸 보여주는데 아마 이게 철저한 대비가 심지어 이게 물 밑에 잠수부까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담배나 잿더리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렇게 갖다 놓고 나무의 위험한 장면도 연출하거든요. 예. 저는 저 모든 게 연출된 쇼다. 본인은 이게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지도자 리더다. 이걸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쪽을 공격하는 이런 게 저는 전부 이게 오히려 내부 민심 수습용으로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서정표에서 너무 이렇게 비판하시면 그런 전문가의 북한에서 연락 비판이 옵니다. 방송에서 제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저렇게 차 바퀴가 물에 잠길 정도의 수해 지역을 방문하고 아무래도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인명 피해가 나고 하면 나라님을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것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저렇게 현장 시찰도 하고요. 신의주까지 멀리 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의 피해를 뻥튀기했다라고 하면서 남한에서 뭐 적십자사를 통해서 뭐 인도적 지원 우리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과거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겠다고 할 때도 우리는 한 명도 코로나 환자가 없어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그럴 때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 적이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족으로 단정하시면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예, 정 변호사님. 네네. 어떠세요? 이게 이제 우리와 북한이 주적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
다른 나라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대 국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이제 말로만 끝날 것인가? 최근에 이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위험 물질은 안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자칫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어서 군사적인 충돌로 이루어질까 봐 그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인도적인 건 인도적인 건데요.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로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동으로도 여러 가지 그 오물풍선도 오물풍선이지만 더 심각한 거 뭡니까? 우리나라 안보 그 뻥뻥 뚫리는 해킹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간첩 통해 가지고 우리 군사 기밀 넘어간 거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어졌죠. 그다음에 형법의 간첩죄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 홍수는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건 명백한 인재입니다. 저렇게 물에 잠긴 건요. 폭우 영향이 크긴 하지만 결국은 압록강이 범람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비가 많이 온다고 집이 잠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압록강이 범람해가지고 신의주, 우이주 이런 데가 다 물에 잠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인명 피해가 얼마나 심하면 김정은이 저렇게 보트까지 타고 가면서 저런 쇼를 갖다 할 것인가. 그다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8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에 서울 경기에 폭우가 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민이 23명 딱 했는데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9월 8일에 북한 적십자가 우리나라에 쌀하고 옷감 등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그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물자 그냥 빡빡 다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옷감, 쌀 이런 걸 받아봤더니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 그런 쌀과 옷감이 딱 나와서 아 북한의 실상이 저런 거였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죠. 예. 김정은은 반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물자 보냈을 때 야 남한에선 이런 문자를 갖다가 쓰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요. 북한에 태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그 대북 북한에다가 태풍 피해를 갖다 복구해주겠다라고 요청을 갖다가 했었는데 대신에 이제 방북 요청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때도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 거절하고 반대를 갖다가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저렇게 나무로 막 다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저런 모습은 잘 안 보여지고 과거에 뭐 우는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저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으면 그런 건 다 편집해서 내보내고 그랬는데 저런 것도 요즘에는 무삭제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차가 물에 잠기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나무에 부딪히는 이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모습이 좀 이채롭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대북 특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중적인 삶을 생각하거든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짓이 국제적 보편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근데 그때 뭐 그러세요 하더니만 뭐 나중에 딴 데 가서는 뭐 그걸 갖고 좀 조소적으로 얘기하셨다는 얘기 들었고. 예, 서정욱 변호사님. 김정은은 이중적인 사람, 뭐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행동이 또 지금 4대 세습으로 가는 이것들이 분명히 국제적으로 또 안에서도 어떤 민심을 받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궁금한 본인이 대북 특사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윤 대통령도 과거에는 그러시던가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방송했어요? 예. 예, 그 같은 프로에 네. 이어서 아마 이제 본인 그 특사 이야기, 김정은 이야기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네. 비슷하니까. 아마 이제 저는 저 말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서구식 교육은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적인 보편 규범, 국제법이 뭔지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제 보편 규범과 완전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게 봉건제 국가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다.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편교육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모순에 처해 있다. 예. 이래 보이고요. 예. 조금 전에 그 장면들 있죠. 예.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이게 저는 다 쇼라 봅니다. 아. 아까도 말했지만 네. 저렇게 차가 위험하게 최고 존엄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비판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쇼하면서 모든 책임을 우리 남만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간부들 있죠. 아. 간부들에게 다 책임을 떠는 게요. 예. 여기서 제가 세종대왕이 의혹하나 세종대왕이 뭐랬냐? 우리 조선에서 홍수가 나도 가뭄이 나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예. 이 말했거든요.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책임만 쏙 빼고 밑에 간부들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인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주민들을 위해서 또 통크게 받는 그런 아량도 보여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